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우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전례 없는 경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린 미국 역사상 그 어느 행정부보다 워싱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를 부각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파탄 직전에 놓였던 경제를 되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와 의회의 동맹 세력은 수조 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나는 지금 그 높아진 물가를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나는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신설,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국경 방어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 개선, 마약과의 전쟁, 의약 품빗, 에너지 가격 인하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에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도입한 감세 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1,000에서 2만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봄은 관세 효과와 감세 법안에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 장병 145만 명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사 배당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특별 지급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지급하겠다면서 수표가 이미 발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 2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 박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매달 100에서 200건이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민권 박탈은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NYT는 어제 USCIS가 현장 사무소들의 2026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에서 200건을 이민소송국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면 대대적인 시민권 박탈이 추진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은 120건 남짓에 불과합니다. 매슈 트락에서 USCIS 대변인은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라며 귀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기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도 시민권 박탈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사건에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부 메모에서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사기뿐 아니라 갱단 조직원, 금융사기범, 마약 카르텔 연계자, 강력 범죄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시민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면 연방법원을 거쳐 시민권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민사 사건의 경우 정부는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요한 사실이 은폐됐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민권 박탈은 1990년대 이후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늘더라도 연방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규모 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책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전 부문이 2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소폭 진전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전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도 모든 부문에서 올스톱한 바 있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이 A순위가 2025년 12월 22일로 전월 대비 1개월 개선되고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가 대상인 이 B순위가 2017년 3월 15일로 일주일 진전됐을 뿐 모두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달에 이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취업 2순위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24년 4월 1일로 2개월 빨라졌으며 3순위 숙련공은 1주, 비숙련공 부문은 1개월 개선됐습니다. 4순위 종교 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도 2021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12월 문호에서도 오픈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일은 2순위가 3개월, 4순위가 1개월씩 진전되고 3순위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1순위와 5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 국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개 국가 국민은 입국 금지를, 그리고 15개 국가는 입국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개 국가에 이어 20개 국가가 추가돼 총 39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이 차단됩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여행금지 제한 국가 20개국과 팔레스타인 등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 여행자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상국 명단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20개국 중 5개국은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소지한 5개국 국민으로 입국이 완전 금지되며 나머지 15개국은 입국에 새로운 제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미 비자를 갖고 있거나 외교관 운동선수 등 특별한 비자 소유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입국자들은 단속에서 면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다른 7개국 국민의 입국 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는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입니다. 그와 함께 팔레스타인 임시정부가 발급한 여권 소지자는 전원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외에도 앙골라,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5개국은 입국 제한국으로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여행 제한이나 입국 금지국 대부분이 부패와 사기가 만연하고 공적 서류를 믿을 수 없으니 범죄 기록을 가진 자들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입국자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제 발표에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 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SA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정보를 ICE와 비공식적으로 공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최근 공항에서 체포된 대다수의 이민자 사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도 감시가 이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YT에 따르면 TSA는 일주일에 수차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ICE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를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활용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TSA와 ICA 협력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NYT는 지난달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체포된 대학생의 경우 정보 공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TSA와 이민 당국 간의 협력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연방기관 간 협력이 시작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승객들 역시 자신의 항공편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시도가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됐고 일상적인 항공 여행을 사실상 추방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의 정보 공유는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가정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동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SA는 해당 임무가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보안 검색과 이민 단속 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옹호단체인 휴먼 라이츠 퍼스트는 공항정보 공유와 체포 조치는 이민자들을 겁주고 커뮤니티를 공포에 떨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유행하고 있으며 이번 독감은 더 강력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기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지역의 독감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독감 환자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올 시즌 독감 유행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보통 1월과 2월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은 예년의 경우 다른 주에서 독감 환자가 먼저 증가하고 이후에 뉴욕 지역에서 환자 수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정반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NYT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최소 200명의 학생들이 독감이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지난주 이틀 동안 휴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더 강력해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은 심각한 증상과 입원을 예방하는 데 여전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 차례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던 뉴저지 한인회장 선관위가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송미숙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송 당선인은 지난 2년여간 한인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며 명품 한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에 송미숙 전 한인회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어제 한인회 선관위는 송미숙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32대 한인회장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임재빈 선관위원장은 당선증 교부에 앞서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선관위원들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송미숙 후보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당선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 일정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1일 날 접수를 받고 12일 날 저희들이 선관위원들이 밤 11시 반까지 제출한 서류를 전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수를 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당초 구성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논란으로 앞서 임명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고 선관위원들도 재구성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송미숙 당선인은 지지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뉴저지 한인회가 명품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따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명품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당선인은 한인회 간 건립과 지역 한인 단체들과의 화합, 그리고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당선인은 빠른 시간 내 인수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장 인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2년간 한인회를 이끌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 이른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뉴욕 주지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승인하는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 지도부와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성인 말기 환자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식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는 주치의와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확인받아야 하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의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은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고 처방전이 발행된 후 약이 조제될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요청 과정에서 증인이나 통역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뒤에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 시점은 서명 6개월 후로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과 의료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